내년 가을 목포 등 전남에서는 전국체전이 열립니다. 메인 경기장인 목포 종합경기장에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고 전국체전 개폐회식 연출 자문위원단도 구성됐습니다. 산림청이 졸속으로 사업이 추진된 목포 미세먼지 차단숲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나무 추가 식재 등 후속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교통법규 위반이 급증하고 있다는 MBC 보도 이후 경찰이 단속과 교통안전 교육 강화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조선업 인력난 해소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과 임금 현실화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내년 가을 전남에서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이 열립니다. 전국체전 개폐회식 연출 자문위원단도 구성을 마쳤고 메인 스타디움이 될 목포 종합경기장도 공정률 50%를 넘기며 그 모습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주요 골조들이 완성된 목포 종합경기장. 지상 3층 규모의 경기장이 제법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육상 경기와 함께 개회식과 폐회식이 진행될 메인 스타디움인 이곳의 현재 공정률은 52.7%.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 메인 주요 공사는 완료를 하고 7월 달까지 안전 점검이라든가 시운전, 마감 작업을 마무리해서 내년 10월 13일부터 일주일 동안 목포 등 전남 곳곳에서 열리는 104회 전국체육대회. 49개 종목에 선수 등 3만여 명이 참가합니다. 목포 종합경기장을 비롯한 5개 경기장이 신축되고 50여 개 기존 경기장도 개보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도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의 개폐회식 연출 자문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체전의 시작하고 끝을 알리는 그 중요한 이벤트잖아요. 국민들에게 전남을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나 마케팅의 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전남에서 열리게 된 전국체전. 연이어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전에 이어 오는 2025년까지 전남에서는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전국대회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목포시가 삼양천과 평화광장 앞바다에서 전어 수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에 조사를 의뢰하고 해수청과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또 삼양천 인근에 남은 죽은 물고기를 수거하고 악취 등을 막기 위해 방역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물고기 폐사 원인 조사 결과는 9월 초쯤 나올 예정입니다. 목포시의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산림청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 27일 목포시 오감 수변공원과 대양산단의 미세먼지 차단숲 현장을 점검했으며 식재량이 감소한 키 큰 나무를 추가 식재하고 죽은 나무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과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또 토양 환경에 맞춰 활착이 잘 되는 나무로 수종을 변경하고 영양제 투입과 관수 작업 등도 추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를 구축한 이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호남 정치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민주당에서조차 변방으로 내몰리고 총선도 1년 반 앞으로 다가오면서 호남의 정치적 고립이 가속화할 우려도 큽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의 비수도권 유일 후보로 도전장을 낸 송갑석 후보. 그렇지만 최종 득표율 10.81%로 7명 가운데 6위에 그치며 지도부 입성에 실패했습니다. 2020년 전북 출신의 한병도, 지난해 전남 서삼석 의원에 이어서 호남 출신 선출직 최고위원이 또 좌절된 겁니다. 이재명 신임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의 지역 안배 입장을 밝혔지만 실권도 약하고 당내 입지도 좁아서 지역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호남 지역을 포함해서 지방에 대한 최고위원 임명에 있어서 특별히 고려하겠다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재와 돈 국가 정책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
지역을 대변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대표성 있는 인물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현실은 이를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역 정치권이 중앙 무대에서나 지역 무대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반증의 다름 아닙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창당 이후에 계파 중심의 당내 역학관계가 가속화하는데 호남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정치적 위상이나 색깔을 보여주지 못하고 도토리 키재기식의 그만한 존재감을 보여주는 데 그쳤습니다. 호남의 역사적 정치적 위상에 걸맞는 존재감과 중량감, 역량을 갖춘 인물을 준비해야 할 숙제를 호남의 정치권에 던져주었습니다. 더욱이 총선이 1년 반 앞으로 다가왔고 친명계 위주의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서 공천을 위한 수싸움과 계파 정치가 확산될 가능성이 커서 호남의 정치적 고립이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호남의 정치력을 키우는 그런 노력과 또 우리 새로운 지도부가 국가 질병이라고 불리우는 균형발전 정책에 한치의 오차가 없었으면 하는. 대한민국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조차 점차 변방으로 내몰리고 있는 호남의 정치권. 구심점도 존재감도 없고 각자 도생의 길을 걷고 있는 현실은 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반감을 키우고 그만큼 지역 미래도 암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생활고를 겪다 숨진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전라남도도 도내 취약계층 복지 지원 체계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늘 목포 상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복지 서비스 신청 절차 등을 점검하고 절차와 내용이 복잡해 복지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공무원이 역량을 갖추고 취약 시간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 체계도 마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흥과 여수 연안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전라남도가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현재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해역은 물살이 거센 대조기에 접어들어 적조가 연안에서 양식장이 밀집한 내안으로 밀려올 것이 우려된다며 적조가 밀려오면 즉각 황토를 살포하는 등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전남을 방문한 휴가자 수 증가율이 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7월과 올 7월 한 달 동안 집과 직장이 모두 서울인 사람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여수와 순천, 목포와 담양 등의 2030 세대가 많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진도와 고흥 지역은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았고 5060 세대는 전남 지역을 고르게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포시가 민선 8기를 맞아 시민과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박홍렬 목포시장은 용당 1, 2동과 연동, 사막동 주민을 대상으로 시정 추진 방향을 설명했으며 지역민이 문의한 의과대학 유치 방안과 청년이 찾는 도시 대책 등 정책 계획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 시민과의 대화는 9월 2일까지 선거구 권역별로 7곳에서 진행됩니다. 전동 킥보드 교통법규 위반이 급증하고 있다는 MBC 보도 이후 경찰이 교통사고 예방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경찰은 전동 킥보드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일선 학교와 연계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다운 앵커입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그대로 안전모 등 안전장비 미착용과 두 명이 함께 전동 킥보드를 타는 승차 정원 초과, 그리고 학생들의 무면허 운전입니다. 혹시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럼 이거 면허 없이도 빌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학생들을 상대로 한 안전교육은 미흡합니다. 학교에서 혹시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 교육 같은 거 따로 안 하세요? 교육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제대로는 안 해서. 올해 7월 말까지 전남 지역의 전체 교통사고는 4,6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 관련 교통사고는 지난해보다 72%나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사망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게 현실. 전남경찰청과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수시 단속, 집중 단속을 병행해가며 전동 킥보드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기동대 교통 경력들을 좀 총동원해서 교차로에 집중 배치하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권 합동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교육청과 대학교 등과 협의해 각 학교별로 교통안전 교육도 실시합니다. 또 가정통신문을 활용해 가정 내 교육으로 자녀들이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한편 전남경찰은 10월 말까지 전동 킥보드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건수가 많은 배달 오토바이까지 포함해 무면허 운전과 신호 위반 등 주요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지속적인 불황을 겪던 국내 조선업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최대 수주를 달성하는 등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밝은데 정작 업계에서는 극심한 인력난으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올해 전남 지역 주요 조선사들이 수주한 선박은 모두 64척. 최악의 수주 절벽으로 불렸던 지난 2016년에 비해 7배가 늘어난 물량입니다. 국내 조선업계 전체로도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최대 수주를 달성한 상황. 하지만 일할 사람은 없습니다. 불황 속에 물량과 임금이 감소하면서 숙련 인력들이 꾸준히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산업이 발전하고 호황이라는 말을 듣고 있지만 이 인력이 없어서 이렇게 좀 고생하고 있는 상황들을. 그렇다 보니 대불공단은 이미 10명 중 7명이 외국인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마저도 비전문 취업 비자의 한계로 최대 체류 가능 기간인 4년 10개월이 지나 숙련될 쯤이면 출국하거나 불법 체류자로 남아야 하는 상황. 전문 인력에게 발급되는 비자를 추가로 받더라도 중개 수수료는 비싸고 절차도 길어 업계와 노동자 모두에게 부담인 실정입니다. 이 외국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이 비자 기간을 연장을 하고 싶어도 우리 항도 시험에서 떨어지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민주당 목포 지역위가 개최한 대불공단 인력난 해소 방안 토론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내국인의 병역 특례, 임금 현실화 등 다양한 대안이 논의됐습니다. 인력 유입은 오히려 되지 않고 1,500명 정도가 빠져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해서 어찌 잘못되면 오랜만에 온 호기를 놓치지 않을까 하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수주 호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역 기반 산업인 조선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인력 수급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벌쏘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낮 12시 45분쯤 진도군 조도면의 한 야산에서 벌초를 하던 2명의 벌에 쏘여 70대 주민이 숨지고 50대 주민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전남 지역에서는 44건의 벌쏘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10분쯤 목포시 명륜동의 한 도로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주차된 SUV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주차된 SUV 차량이 가게 안으로 뚫고 들어가 점포 유리창과 가게 진열대 등이 파손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후진을 하다 충돌했다는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안경찰서는 80대 이상 고령의 어르신들을 상대로 친인척을 빙자해 금품을 편취한 60대 김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8일부터 무안 일대에서 노인 3명에게 9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오늘 나주에서 김화진 전남도당 위원장 취임식과 전남도당 주요 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도당 위원장을 연임하게 된 김화진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도민과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오직 전남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신임 지도부가 쌀값 폭락 문제를 당론으로 채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지난 23일 강진에서 열린 순회 경선에서 농업은 사양 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 식량 안보를 위한 전략 산업이다며 쌀값 폭락 문제 해결 등 민생 현안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최고위원들도 쌀 직불금 문제 개선, 쌀값 보장 예산 확보 등 적정한 쌀값 유지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섰습니다. 목포시와 목포해양대학교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지역 관광 발전을 위한 공공정책개발연구와 목포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기획, 해양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영암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을 연차적으로 전기차 등 무공해차로 전환합니다. 영암군은 청소차 등 특수 차량을 제외한 업무용 차량 가운데 내구 연한이 도래한 차량부터 교체, 오는 2030년까지 모든 업무용 차량을 무공해차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은 친환경 섬 연안 생물조사선 이름을 공모합니다. 조사선은 우리나라 섬과 연안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자원을 전문적으로 탐사하고 연구하기 위해 건조되는 환경부 최초의 선박으로 올해 말 진수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MZ세대를 겨냥해 만든 남도 음식거리 홍보 영상 와보랑깨가 누리꾼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남 유튜브 공식 채널인 으뜸 전남튜브에 공개된 이 영상은 경쾌한 리듬에 맞춰 중독성 있는 랩과 사투리로 장흥 키조개, 완도 전복 등 15곳의 남도 음식거리 대표 메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생산된 배 해외 수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영암 신북농협은 조생종 배 44톤을 대만 등에 수출했으며 최근까지 수출 물량은 241톤으로 지난해보다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순천조합 공동사업법인도 조생종 배 24톤을 싱가포르와 홍콩 등에 공급하고 있습니다.